안녕하십니까. 이율곡 TV의 선생 화담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율곡 TV에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율곡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라고 하죠. 율곡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태계 이황하고 네. 율곡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요. 조선 아마 1500년대 대충 그때 아주 가장 명성이 높은, 아마도 가장 학식이 높은 또는 가장 성견지명이 있는 두 학자분이 계셨는데, 일단 퇴계 이황 분께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리론을 주로 하면서 일단 정신세계의 어떤 새로운 거를 개척을 한 반면에, 율곡이라는 분은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에서 말하면요, 한쪽은 사상에 치우쳤고 이념에 주로 발전에 기여를 했고, 또 율곡이라는 분은 실천에 더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율곡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강병의 부국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예.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겠다라는 게 바로 율곡이께서 이제 주장한 논리입니다. 예. 그러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정말로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너무 힘든 혼란이 겪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참화와, 예. 따지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율곡이란 분이, 도가 통했다. 어떤 도가 통했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정말 발달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는요, 현실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체크하면서 깊이 있게 숙고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걸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난의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1948년인가? 예, 아마 이 정부 수립된 이후에 여러 명의 대통령께서 이제 지나가셨는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문재인 씨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호칭을 붙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시사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붙이면은 노딱을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귀찮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호칭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의 의미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에다가 대통령은 왜 붙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도 정말 하기 싫으니까. 제가 이제 잘 보는 채널 중에 지식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문재인 대령통입니다. 대령통. 그분도 얼마나 대통령의 용어를 붙이기 싫었으면은 대령통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우리 적국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그리고 더 신경을 쓰고, 더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하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책만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G니 아니면 앞으로 AI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첨단 그 기술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근데 무책임하게 탈원전을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만간에 탈원전이란 그 전력 손실을 세금으로 커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뭐 괜찮다. 세금 그거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세금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한다 그래가지고 무수한 산림을 다 박살내고 이 아름다운 그 자연 풍경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태양광의 전기가 과연 얼마만큼 됩니까? 거기다 더불어 이제는 아예 이제 바다에다 풍력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자, 태양광에서 우리가 얻은 득은 뭐가 있고 얻은 실은 또 뭐가 입니까 또? 예? 태양광으로 해서 결국 이득은 본 거는 중국의 회사들이 오히려 많이 이득을 봤다고 좀 봅니다. 왜? 태양광을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의 태양광 관련 회사들은 오히려 찌그러질더라 이거예요. 왜? 중국산 태양광의 가격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광도 모자라서 이제는 풍력까지 한다고 합니다. 풍력까지.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그 여러분의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얼굴 하나 안 바꾸고. 예? 근데 너무나 신념에 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뭐지 저 사람은? 예. 뭐지 저 대통령은? 예. 딴 나라에서 왔나? 이거는 아마 다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저 사람 딴 나라에서 왔나?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태연하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고 하여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라가 이제 망해갈라 하니까 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 주변에 또 비슷한 부류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제가 야 이거는 참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왔구나. 근데 그 세상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부동산 폭등에 세금은 미치도록 매기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수요를 쳐버리면요 가격은 더 뛰는 법입니다. 공급이 점점점 희소성을 띠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모든 그 부동산 관련 법들이 전부 다 오로지 목표는 뭐다? 빈부차를 격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빈부차를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는. 예. 중산층이 사라지는. 왜? 소득 교차가 너무 나고 자산 교차가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이런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빈부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성별로도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다, 갈라치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국민이 다 자기의 국민인데 거기서 그걸 갈라치기 한다? 쪼갠다? 갈등을 격화시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송나라 때 진회라고 있어요. 진회. 그 진회가 지금도 그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그 나쁜 간신배로 나옵니다. 외적과 내통해서 송나라를 멸망해 한 진회라고 있는데 그래 좋습니다. 신화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신화 중에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옛날에 의저왕 때
바둑을 같이 두던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가 고구려에서 온 승려예요. 의장이 원래 초기에는 굉장히 영명하다가 점차 퇴폐 향락으로 가면서 바둑에 심취하면서 국정에 소홀히 하게 되면서 백제가 무너져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고로 역사 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나라 망할 때도 그렇죠? 명나라 망할 때도 결국은 내부의 그 신하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역사를 쳐다보면요 단 한 번도 일국의 왕이 딴 나라를 더 위해서 애 끌고 뭔가 해주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든지 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왕은 없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쭉 이어왔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는 신라 멸망기도 그렇고 백제 멸망기도 그렇고 고구려 멸망할 당시에도 왕이 물론 허수아비왕 말고요 진짜 왕이 자국의 국민을 더 배려하는 게 아니고 신경 안 쓰고 타국의 눈치만 보고 그걸 일종의 이러면서 하는 정책마다 나라의 국력을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을 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이런 폭군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연산군도 자기가 국내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방탕한 짓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중국이랑 이렇게 아부 떨기 바빠서 또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는 정말 유일한 탑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역사상 정말 처음 보는 옛날로 말하면 왕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제 말 듣고 곰곰이 한번 역사를 한번 우리의 과거로부터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뗄 수 있는데 탑인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의 신경 쓰는 것보단 다른 쪽에다가 더 뭔가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제 단순한 뇌피셜이기를 저도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정말 그렇다면 진짜 그거는 제가 100배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내 오해에 대해서. 그래서 자 보자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풍력을 하고 태양광을 한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같이 큰 대륙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가.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집 지을 땅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 공급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마당에 그 와중에 조그만 데서도 굳이 또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해야겠냐 이 얘기죠. 아니 원전 지어놓고 원전 폐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날린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 이거 저는요 지금 심지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랬습니까? 원전을 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다 짚고 넘어야겠다. 그래서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배상을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태연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또 뭔가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무슨 전략이 있나? 예. 어쨌거나 그런 등등 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연세대 정형외과 나오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뭐, 어느 정도의 경력도 되고 해서, 이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최근에 이제 유튜브들을 또 봐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보수 우파 유튜버들 주장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보는데, 이게 말이죠. 언제부턴가,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자칭하는 분들의 보면은 좀, 조금 좀 색깔이 애매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애매하다. 네? 물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딱 붙으면은 또 이게 그렇고, 아무래도 뭐, 먹고 살아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이율곡 TV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개설한 것도, 많은 보수파 유튜버들의 어떤 내용들이, 좀,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거 정말 용기를 낸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별다른 능력도 없고, 별다른 학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율곡 TV를 하면서 시사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율곡 TV 한 이유는, 미리 앞서 보는 어떤 자세로서 미리 앞서 보는 기후에 따른 그러한 정치관에서 논평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수 우파 유튜버라는 개념보다는, 시사평론의 개념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시마다,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승기의 어떤 이다인 씨와의 어떤 그런 열애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견미리 씨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충분히 다룰 수는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분명한 거는, 저는 나름대로, 어느 한 분야를 다루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 분야를 다룬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제 칼날을 선명하게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인사의 어떤 스캔들이 났을 때 그것이 이 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한다면은 좀 더 영어로는 클리어하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율곡 TV를 개설한 이유는, 현재 보수 우파 유튜브의 어떤 그런 논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그때마다 일어난 어떤 스캔들이나 어떤 일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구독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기탄 없이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방식은 이렇게 칠판을 두고 제가 쓰거나 아니면 써놓고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율곡 TV를 개설이 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 오늘의 토픽은 뭐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나라에서 주최한 어떤 회의장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내는 어떤 동영상. 그렇죠? 거기에 대한민국 서울이 주민되는 게 아니고 평양의 능라도가 주민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을 이제 언론도 다루고 유튜브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정치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정치학 이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이걸 분석해 본다면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능라도가 나오고 그리고 뉴스에 하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이면 어떠냐 평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를 볼 때는 전 이것이 혹시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에드벌룬 정치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벌룬 정치. 그동안 이 정권이 수없이 그런 에드벌룬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아주 서서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구조를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파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 마사지 한 거죠. 마사지. 난 그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준석이란 사람이 국민의힘당 대표로 이렇게 나온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론조사가 뭐 돌풍이다 아니 근데 언론에서도 엄청 띄우더라고요. 요새 언론도 전 믿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 사실은. 뭐 돌풍 막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뭐 마크롱도 아니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아니고 정말 멋진 인간도 아니에요. 예. 그저 하버드 하나 나온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근데 그리고 뭐 여론에서 했다면서 막 바람을 잡는데 이준석을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이 보수냐에 대해서 사실 전 의문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뭐 부정선거 없다. 무조건 없다고 자기가 먼저 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부정선거가 한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항의하거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만일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응대를 하면요.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서로 맞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카운터펀치 날리다 보면 정말 뭔 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했다면 정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같은 편이라고 하는 보수 중에 국민의힘당이라는 거기에서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어린 친구가 탁 나타나서 아니야! 부정선거 터무니없어! 뭔 부정선거! 이러면서 막 강력 대응하는 거 보고는 야, 이 친구는 아봤다. 누구가 봐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중도예요, 중도. 제 머릿속엔 내 상식과 내 정의와 내 양심에서 내가 택하는 거지, 내가 우파라서 이렇게 된다. 나는 우파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중도 아니야. 너 보수야, 보수. 네가 무슨 중도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보수 우파의 생각이 양심에 맞는 생각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어린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막 대들면서 아니다라고 막 흥분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 안철수 씨에 대해서 막 가고 국민의당 어쩌고 하고 뭐 윤석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운동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자기 사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뭡니까? 우파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파 보수가 되자고 들어온 중도의 안철수 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 그냥 안색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씨한테도 좀 그런 편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한테 무슨 비단 주머니 3개 있다고 뭐 마음 놓고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이면을 보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비단 주머니 3개 있다라는 그런 유치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할 말 있고 없는 거지. 윤석열 씨한테 얼마나 들어와 나한테 비단 주머니 3개 했어. 아 자기가 무슨 뭐 제갈량입니까? 예?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친구 이 지적 난리주는 뛰어나지가 않아요. 지가 무슨 제갈량이냐고. 뭐 주머니가 3개 했어 3개 있기는. 예?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막 짓거리는 거 볼 때,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그저 나이만 어린 거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토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버스를 계속 얘기해요. 버스가 어떻고, 버스 이러는데, 저 유치해서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이 유일곡 TV 채널은 제가 주도하는 거고, 저의 생각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다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버스 하는데. 예? 아,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느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현재 이준석 일당들이 이렇게 판치는 것처럼 이렇게 개판인 그런 형국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야당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 본 적이 있냐고요.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당은 또 어떻다? 이건 완전히 이 종부가 아니에요, 종부. 그리고 여당이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서민들 힘들게 하고 사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아요. 최저인상 얘기, 최저임금도 얘기하고 싶고 별별 다 하고 싶은데 뭐 앞으로도 제가 이제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준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언급하기로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 정착에서는요 에드벌룬 정치라는 게 있어요. 에드벌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된 어떤 그런 원흉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온다면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 북한의 평양에 능라도를 탁 했다라는 거는요.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죠. 그렇죠? 이게 뭐지? 아니 평양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서울이 안 나오고 평양에 나오지? 근데 뭐 청와대는 뭐라 그래? 평양이 뭐 어떻고 서울이 뭐 어떻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만일에 이런 상황을 이 능라도 이런 쫙 튀어나온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빵 그랬어 봐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정말 시끄럽고요. 난리 법석도 아니죠. 자, 근데 지금 턱 털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들도 그렇고 그냥 뭐 아니 능라도 탁 튀어나왔으면 그 배경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흐지부지 한단 말이야 다들 사람이.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북한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띄워갖고 애들로좀 딱 띄워놓고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에서 말하는 거죠. 혼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적 북한에 대해서 능라도에 대해서 갑자기 뚝 띄워나오면서 뭐지 이거는 하고 이게 막 난리 쳐야 돼. 그게 아니고 뭐지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예. 무뎌지는 거죠. 우리의 뇌가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는 그거를 점차 어떻게 한다? 무뎌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대통령이 출연하는 그 동영상의 능라도가 뻥 하고 나왔다라는 거는 그 영상 제작업체가 그거 실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도 그런 실수 안 해요. 제 동영상 제가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까지 실수 안 한단 말이죠. 왜?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스타트 하니까 스타트. 그래서 우리가 스타팅 센텐스를 하지 않습니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첫 문장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스타트. 그 프롤에서 뭐가 나와? 평양이 나와. 짜고 친 거죠. 짜고 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야, 저 문제 있어. 저 누가 저렇게 싸고 난리 쳐야 되는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야, 그게 뭡니까? 다 알고 짜고 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북한이 위험한 집단이고, 북한이 위기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뇌를 점차 마사지 하는 거죠. 마사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그 의식 구조를 정말 이 위험한 지경인데 위험하지 않게끔 마사지하는 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능라도 빵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좋게 말해 종북주의자. 이거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종북주의자. 좋게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 종북주의자가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접수했어라는 거를 세계 만방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양의 김정은도 봐라. 시진핑도 봐라. 자 우리가 접수했어. 우리가 실세야 봐.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는 거 서울 안 나타내고 능라도로 나타냈잖아. 야 우리가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파워하니까 니들 우리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능라도 영상을 빵 터지게 한 거는요 그냥 뭐 실수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설정된 하나의 어떤 무대다 이렇게 보셔야 돼. 에? 뭐다? 좋게 말해 종북주의자가 접수했어. 그리고 청와대라는 데서 반응이 뭐예요? 아니 평양이 뭐 어떻고 서울.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예? 뭐 말이 말 같아야 말이라 하지.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요새 난리치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는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그 위기의식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잠깐 마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는 방심하게 된다. 이게 방심. 예.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방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에드로 정치 아니냐 보고 조국정이 아니냐. 그래서 능라도 영상이 탁 터졌다. 이거 며칠 지나면 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다 보면요. 저 친구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또 뭔가 펑 터지면서 또 깜짝깜짝 놀래할 거예요. 그런 쇼크를 계속 주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쇼크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뭐라 한다? 이거를 에드벌론이라 한다. 그래서 에드벌론 정치가 아닌가. 이런 제가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이율고 TV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비록 실력은 없고 내가 이제 뭐 기존에 뭐 진성호나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뭐 기타 뭐 성재주 이런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말재주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설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그게 만약에 계승하는 자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장래는 참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한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자, 지금 방귀 뀌는 우리 권력자들, 자, 방귀 뀌는 권력자들, 어디죠? 판검사, 국회의원, 경찰, 이 권력맨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이게 약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이 6.25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사 한번 보세요.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방귀 뀌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걱정해야 돼요. 우리보다. 예? 우리보다 더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권력자들이. 검찰, 경찰, 군 이런 상황을 더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보다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건 제가 현재 권력 잡고 호가호위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어떻게든지 정권이 교체돼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참 우리 후손들한테, 또는 우리 자식 세대한테,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출될까봐 그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게 경제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예? 돈을 막 풀죠. 막 풀어요. 15조, 10조 막 풀죠. 그 돈, 그냥 먹고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푼 돈 10만 원 받으면은 나중에 우리 세대가 그것 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또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푼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첫 동영상인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말에 좀 공감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렀으면 좋겠다. 예? 구독을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케이. 왜? 이율곡TV라는 거는요, 뭐, 제 생각을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좋다고 좀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